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황 본격전 끝나고 수다 떠는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에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월 19일 화요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그럼 3월 20일이네요. 와 벌써요. 네. 3월 20일에 3시 20분에 시작하네요. 2030. 네. 내일 모레는 21분. 네? 내일 모레는 21분. 21분이요? 자, 우리 김장현 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본부장님 약간 힘들어 보이셔요. 어디 어디 좀 다녀왔어요. 상가집에서 나누려고 중간에. 마음이 조금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의상이 바뀌었어요. 넥타이를 뺐지. 네네네. 그리고 혹시 우리 한국 증시 한 게 없어요. 관계 선배님 옛날 선배님. 한잔 하셨나요? 아니요. 상가집에서 수육에다가 알겠습니다. 오늘 좀 시장이 재미없어서 맞아요. 앞에 애드립을 좀 쳐봤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 오프닝 벨 할 때보다는 하락폭이 좀 줄었어요, 작은 본부장님. 맞습니다. 그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오프닝 벨 할 때 되게 힘들었던 게 종목은 우수수수 떨어지고 더 떨어질 것 같고 매도세는 깊어지고 그렇다고 뭐 걱정하는데 두 분께서는 일단은 홀드니까 전체적인 전략은 크게 바뀐 건 없다. 이런 스탠스로 가니까 네네네. 좀 힘들었죠. 근데 사실 출발보다 조금 소폭 감소했다고 했는데 하락폭이 그렇게 감소한 것 같지 않거든요. 코스피 1%대 하락, 맞습니다. 코스닥도 0.23%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희 할 때 1.1%, 1.23% 뭐 그 정도였는데 네. 네. 한 장중에 1.5% 넘게 갔었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 마이너스로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이렇게 지난다고 하면 일단은 장 먼저 봅시다. 하창원 본부장님, 장을 네. 지금까지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장은 좀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근데 코스닥이 0.23%로 상당히 조금 많이 말아 올려서 네.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거의 1% 가깝게 빠지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도 코스닥에서 일부 좀 돌아오는 흐름들이 있었고 뭐 수급적인 흐름은 뭐 아시는 것처럼 오늘 좀 좋지 못했어요. 선물도 이제 7,200억 정도로 지금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기관이 엄청나게 팔았죠. 이제 선물 매도가 강력하게 쏟아지니까 네. 기관에서 특히나 금융투자 쪽 5,400억 정도 매도가 나온 상황이고 외국인은 양시장 모두 좀 팔았고요. 개인 돈 많습니다. 수익화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네. 개인이 오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네. 9,100억 원 정도 코스피에서 많다. 샀고 양시장 합하면 네. 1조 1,300 정도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좀 들어왔고요. 개인이 오늘 들어온 거 잘한 겁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지수 차트를 조금 지금 볼까요? 네네. 지수 차트를 볼 텐데 좀 오늘 고민이 되는 게 네. 제가 이제 최근에 한참 이제 좀 비중을 줄여놓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게 코스피 지수에서 20선을 자꾸 이탈하려고 했었던 일부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보시면 20선이 깨질 때마다 항상 좀 이제 많이 힘들어지는 편이에요. 특히나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기회를 좀 주거든요. 그래서 또 고점에서 이전에도 보시면 뭐 그때만큼 이격이 벌어진 거는 아니지만 좀 여기서도 한번 조정 나올 때 엄청 세게 나왔잖아요. 이게 적어 보이지만 2600 한 50선에서 2,400까지 빠졌으니까 진짜 쉬지 않고 빠졌어요. 네, 그냥 박살이 났거든요. 특히나 요 20선 깨지고 나서도 이게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 지금 깰랑말랑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평선상 만약에 이제 내일이 좀 중요한데 내일도 만약 빠지기 시작하면 이거 빠르게 꼬꾸라지기 시작하면서 좀 모양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부 또 좀 지수 깨졌네 하면서 또 투매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선 조금의 고민이 조금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케이. 그리고 환율 얼마예요 오늘? 일단 마감은 1339원 90전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많이 동시효과까지만 해도 1340까지 올라갔었어요. 오. 그러니까 환율이 좀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점은 그렇죠. 두 군데로 보셔야 됩니다. 환율로 네. 볼 건지 아니면 저 PBR AI 반도체의 단기 조정에서 눌림목 매수를 할 건지 요거에 따라서 전략은 완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N이 금리 인상을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곡점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사실 좀 굉장히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17년 만에 금리 인상, 마이너스 금리는 8년 만에 해제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원엔 환율은 네. 3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원 891원, N당 891원. 요 환율 하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잘 모르겠어요. 애매하죠. 지금 반대로 가고 하기 때문에 일본이니까 뚜렷하게 장이 또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고 약간 그렇죠. 예, 그런 거고 환율도 달러하고 엔하고 원화하고 엔이 달러하고 원화하고 방향성이 똑같지가 않고 네.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뭔가 올라서 박수는 치겠는데 아구는 좀 안 맞는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해. 일본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미리 알려진 뉴스기는 하지만서도 어쨌든 환율에서 좀 방향성이 있는 그런 움직임은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오히려 좀 또 오래전부터 이 얘기가 나와서 선반영이 그럴 되고, 수도 그러지 있겠는데 않았나. 아 모르겠습니다. 예상과 좀 좀 달리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쵸. 근데 예상보단 달리 가고 굳이 있죠. 얘기하면은 이제 YCC 폐지하고 ETF 주식 사는 것도 폐지하고 다 폐지했는데 국채는 계속 매입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리고 누가 분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마이크. 예, 네네. 예. 들어오는 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기준금리가 약간 인상이 됐는데 인상이 돼서 단기 N캐리 추산되는 자금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는 것도 이것도 예측도 너무 변동이 심해서 이 말씀 못 드리겠어. 누구는 10억 불에서 200억 불까지 법에 넣어놓고 지금 이니셜 그 분석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한 20배 차가 나거든요. 네. 금액이 차가. 그럼 뭐 그 금액이 차가 20배 차 나면은 영향을 어떻게 주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오늘은 완전히 간망인 것 같아요. 시장 그러니까요. 참여자들이 장도 보고 여기도 보고 그러면 국채는 매입하고 이거는 안 하고 주식장은 일단 버티고 있고 미국은 금리를 내리긴 내릴 텐데 지금 당장에 안 내리고 네. 서로 눈치 보고 그러냐고 이거 뭐 고차방정시 잘 모르겠습니다. 셈법이 좀 복잡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나라와 그런 정책과 그 산업과 이런 것들이 다 얽히고 또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명확하게 어디로 가자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플레이가 안 통한 건 분명해요. 왜냐면 그쵸. 오늘은 기아가 개박살 났잖아요. 근데 개박살. 침 나왔네. 개박살 났잖아요. 개박살 났어요. 그 배당 낙이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빠질 네. 거다. 어찌 살 사람은 오늘 사는 게 맞다. 그건 맞았는데 근데 뭐 현대차도 빠지고 전부 다 빠졌잖아요. 그 미국의 일본의 토요타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일본의 토요타. 네. 아까 보니까 한 2% 오른 것 같은데 네. 우리 완전 거꾸로 가니까 이거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딱 정확한 계산법으로 안 움직이면 자신감을 갖고 무엇을 추매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거기서 상승을 노려보기도 굉장히 어려운 자신감이 좀 센티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니까 토요타 3% 올라서 끝났네. 네, 3%였어요. 아까 2%였어요. 니케이는 0.66%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금리 인상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그럼 우리가 수혜받나 이런 생각을 또 해도 얘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긍정적인 금리 인상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근데 제 생각으로는 저의 얕은 지식으로는 금리 인상하면 일본 증시는 조금 하락할 수 있고 오히려 우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셈법이 이상하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지금 좀 진짜 김장렬 본부장님 말씀대로 홀드, 눈치 보기, 관망. 하창한 본부장님 말대로 조금 추매하기는 진짜 애매하다. 좀 일단은 좀 조심해보자. 그러니까 비중을 저는 애초에 좀 줄여놓는 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편안하게 그나마 보는 거지. 만약에 주식 비중이 90% 만약에 혹여나 그 2,700 넘었을 때 추매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FOMC에서 정말로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내일도 한대 맞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내일까지 맞아도 이게 기분이 진짜 달라요. 고점에서 이렇게 얻어맞기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많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 조금의 물음표가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가 배당락일 때랑 기아 배당락일 때랑 지금 분위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의 좀 우리가 어쨌든 저 PBR에 들어왔었던 수급이 상당 부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이탈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도 사실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삼전이 말아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수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네. 우리가 기회를 그래서- 놓치면은 이번에 빠지면은 크게 빠질 것 같아. 아 그래요? 어제랑 또 뷰가 바뀌었습니까? 어제- 아니 삼성물산 때문에 완전 기분 나쁜 게 아. 느낌이 삼성전자 연초에 기분 나빠서 완전 보세요. 삼성전자 연초부터 해가지고 결국 오늘 뭐 말아 올렸지만 그 모양 고꼴이에요. 네. 아까 72,000원 밑을까지 내려갔었죠. 그러니까요. 71,700원.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좀 세하다. 네, 많이 센 것 같아요. 우리가 세하다고 일주일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만. 어제 머리 아파도 되게 신나 계셔가지고 증시 좋구나라고 이게 생각했는데.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벤트가 하나하나 소화될수록 네, 그렇지. 이상하다는 느낌이 좀 더 가중이 되고 전략적인 방향성이 물론 변한다. 오늘 밤에도 갑자기 엔비디아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확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아까 FOMC를 지켜보겠다는 심리가 일단 심리가 있기 때문에 잘 못 가는 거죠. 사실 보세요. 2차 전지고 뭐 조선주고 다 모든 것도 네, 못 끌어올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시장보다 덜 빠진 거지 올랐다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게 이제 똥꾸질하다가 해야죠. 그런데 이제 환율까지 올라가는데 환율은 사실은 우리가 잘못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달러하고 미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는 유가는 차라리 편한 거죠. 유가는 이유가 있고 설명이 되고 어디까지 가고 되는데 환율에 대한 단기적인 임팩트는 조금 사람들의 생각하고 달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추가적으로 되면은 추가적인 지연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3시 31분 지나고 있고요. 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윤상빈 형님께서 오늘도 들어와 주셨네요. 땡땡땡 이렇게 종을 대신 울려 주셨습니다. 네. 자, 하창원 본부장님 지수가 네. 어떻게 들어오고 있나요? 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 대비 1.10% 빠진 2656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0.29% 하락한 891포인트 쪽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거래대금도 조금의 변화가 있는데요. 네. 코스닥이 지금 연달아 9조대로 내려온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10조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14조, 뭐 11조, 12조에서 총 25조, 26조 넘어가던 시장이 단기간에 지금 19조대, 20조대 이하로 좀 떨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네. 거래대금도 일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만큼 그 거래대금 유지가 될 때 일부 차익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지금 맞는 것 같아요. 뭐 기관에서도 이미 그런 포지션들이 좀 나오고 있었고, 그거는 제가 이제 기관별 수급 동향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아무튼 수급의 흐름은 제가 좋아하지 않는 흐름입니다. 고점에서 그럼요. 개인만 사고 외국 기관이 양매도 하는 네. 일단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달러가 결국에는 1340원에 마무리가 됐네요. 네. 원래 1339원 90전에서 동시효과 걸려 있었는데 네. 1340원까지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됐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환율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거 환율 굉장히 좀 기민하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도 지금 이 거래일 동안 1조 7천억 굉장히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단기적인 수급 물량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가총액 상위 보면 다 네. 떨어졌네. 진짜 다 떨어졌어. 삼성전자 보합, 하이닉스 2.5% 마이너스, 엔솔 1% 마이너스, 삼바 1.3% 마이너스, 기아가 11% 마이너스. 7.11% 마이너스. 배당락이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죠? 배당락이 정확히 얼마였지? 모르죠. 계산 안 해봤어. 배당락이 얼마냐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기아가 찾아볼게요. 배당이 6.2% 정도예요. 그러니까 6.2. 내 말은 네. 그거 훨씬 더 많이 빠지잖아. 아, 6% 그렇네요. 1% 더 플러스 디스카운트를 당했네요. 셀트리온하고 삼성 SDI만 1%, 1.6% 이렇게 상승해서 살아남았는데, 사실 지금 네. 밸류업에 대한 자신감, AI 반도체에 대한 자신감, 확실히 센티먼트가 이번 주 들어서 오늘 화요일 끝났는데 조금 지난주보다 확실히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두 분? 맞아요? 근데 저는 또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예요? 제가 이제 그 아침에 바이오 딱 괜찮다고. 근데 바이오가 또 좋게 딱 해져가지고 나름 그 시장 보면서 상위 종목군들 보니까 HLB, 뭐 RTO는 좀 잘 버텨줬거든요. 그래서 좀 뿌듯해하고 있었어요. PBR 물었는데. 다행이요. 죄송합니다. 뿌듯해하고 힘들어. 있어요. 아니 근데 저도 그렇게 힘들어. 생각하는 게 저 PBR 주들 그래도 기관이 연기금이 네. 조금 사주면서 받쳐주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기관이 코스피에서만 7천억을 매도했잖아요. 그럼 그쪽에서도 그쵸.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연기금에서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연기금은 오늘도 179억을 샀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물에서의 이런 움직임이 달라질 때 이제 기관에서 특히나 금융투자가 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있고요. 근데 막판에 선물이 7천억대에서 5,800억대로 좀 빠졌네요. 그래서 네. 좀 마지막에는 조금 일부 되돌림이 일부 있었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우막 형님이 네. 3,000원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빨갛게 머리를 염색하자라고 상승 기원으로 민준이 형 시뻘건색으로 염색 가져와 하셨는데 갈 수 있나요? 염색이요? 어. 이렇게 여기 머리까지 올려주면 좋겠다. 그 오징어 게임 쭉. 2의 이정재 머리색으로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고민해볼게요. 라고. 고민해볼게요. 그냥 형, 3,000원은 좀 심하지 않아요? 3,000원은 내가 머리를 빨강색으로 일상생활이 안 되는데. 돈도 안 되지. 3만 원 주시고 3만 원은 돼요. 3만 원 되지. 일상생활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 좀 값어치를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그런 방송은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여쭤볼게요. 두 분한테 쎄하다? 내일이라도 도망가? 아니면 추매해? 아니면 어떤 전략? 이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할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그러면은 바로 그냥 시황으로 갈까요? 네. 그러면은 네 이제 네, 말씀하시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네. 그러면은 시황으로 넘어가서 네. 일단 섹터들 좀 볼 텐데 일단은 오늘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전장만 하더라도 그 약간 그런 흐름들 있잖아요. 최근에 로봇주들이 뭐 엔젤 로보틱스라든지 뭐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국산하든지 뭐 약간 요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봤는데 역시나 이제 엔비디아발 GTC 관련된 이벤트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루트 이제 AI 플랫폼 이거 뉴스 이따 보여드릴 텐데 관련된 부분이 부각되면서 이제 좀 대형주들도 움직였고요. 특히나 RS 오토메이션이 이제 협업한다라는 그런 관련 부분에서 모션을 납입한 이력이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고 오늘은 또 첫 존도체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덕성이 상한가 갔죠? 덕성 맞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강하게 수급이 쏠리면서 또 초존도체 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도 일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막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하고 그러진 네.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초존도체 그리고 오늘 좀 시장이 안 좋을 때 뭐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주도 좀 움직였지만 뭐 제주은행이나 푸른저축은행 이런 이제 품절주들도 좀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단타 대회가 일부 열렸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리튬주들도 일부 좋았는데 장중까지만 하더라도 좀 그래도 나름대로의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또 이제 다 음전을 하면서 윗꼬리를 굉장히 강하게 달았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이 오늘 좀 선전을 했습니다.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장중 거의 6, 7%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나름대로 좀 흐름이 나왔고요.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전거래일 비해 좀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부 이제 석유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였고요. 오늘 약간 좀 특이한 움직임은 게임주입니다. 게임주. 네, 게임주에서 뭐 액토즈 소프트 이런 종목군들은 거의 두 자릿수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장중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상승 섹터의 저 타이틀들을 다 보면 역시나 오늘 대형주나 메인스트림의 종목들은 약했으니까 쟤네들이 맞아요. 빨강 섹터에 들어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단타 대회가 열렸었다. 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2차 전지 쪽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기 포함됐나? 그 이제 좀 큰 그림에서 이제 같이 뭐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테슬라가 일단은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뭐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대형주에서는 강세 흐름을 좀 보여줬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 섹터는 뭐 칸이 부족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너무 좀 부족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오늘은 뭐 반도체 그리고 저 PBR 쪽이 일단은 주력으로 좀 안 좋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흐름들에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왜냐면 워낙 좀 단기적으로 시세가 많이 분출이 되어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GTC 첫날에 뭔가 이벤트가 터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로봇 쪽으로 터져 나오면서 네. 로봇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익이 강하게 나타났고요. 오늘 저 PBR 쪽도 좀 약했죠. 이제 기아가 이제 배당락일 부분에서 어쨌든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이게 어쨌든 간에 말아 올리지 못하고 낙폭이 커졌다라는 것은 뭐 그만큼 이쪽에 대한 뭐 투심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를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네. 오늘 조선주도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선주에서도 수주나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강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뭐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그래도 거의 약보합권에서 끝났고요. 뭐 일부 요번에 MRO 부분에서 좀 강하게 올라갔었던 종목에서 일부 좀 차익이 나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현대중공업은 좀 그래도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HD 그룹주가 상당히 좀 강하게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엔터가 또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좀 좋지 않은 좀 부재가 나타나는 산업군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쪽은 수급 이탈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다시 한번 좀 힘든 상황이 마련이 됐고요.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미국장에서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종목은 16%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차익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 비트코인 가격은 1억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사실 그게 크게 빠졌다라기보다는 미국장에서의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일부 좀 종목군들이 약세를 보인 것들이 오늘 코인 종목군들에게는 좀 부담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승 섹터, 하락 섹터. 하락 섹터는 사실 저기 있는지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저 PBR, 네. 그러니까 밸류 프로그램, 네. 거기랑 반도체, 네. 그 들어간 것들 다 우수수 떨어지니까 네. 시장의 중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근데 저렇게 떨어진 폭을 생각하면 사실은 1% 마이너스도 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잘 2% 이상 빠지면은 네. 좀 어저께 저 예상보다 더 올라간 거고 네. 토요일에는 한 1.2% 아까 아침에 얘기했는데 뭐 그 정도보다는 덜 빠졌는데 그럼 내일 봐야죠. 아까 오프닝 벨 때 이제 김장현 본부장님은 1% 하락 정도면 어제 미리 또 올려놓은 거 빼는 거에 적정한 밸런스인데 이거 이상 빠지면 조금 이상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니까 더 이상해요. 그렇죠? 아예 차라리 2%를 빼버렸으면 뺄 수가 없죠. 결정이라도 하는데 뺄 수가 없는 게 딴 데로 가기 때문에 장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무너지진 않는다. 질적으로 봤을 땐 기아가 그렇게 개박살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밸류 전체적으로 그 기관에 많이 팔았잖아요. 기관이 파진 거가 이어지면은 외국인이나 괜히 들어와도 역부족일 수가 있거든요. 역부족이기 때문에 또 한참 동안 여기서 갇힐 수도 있다. 네. 한참 동안 갇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GTC가 아까 로봇으로 빠졌다는데 그거 갖고는 소용 없거든요. 그거 별로 못 가요. 하루 이틀 가다 다음 주 가다 끝날 텐데 반도체 와야 되는데 오늘 과연 뭘 기대했길래 많이 뺐을까?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별로 안 빠질 거 생각했지만 하이닉스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많이 빠졌을까라고 봤을 때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발표가 안 됐길래? 뭐가 실망스러웠거나 네, 아니면 뭘 기다리는 걸까? 네, 근데 이제 얘기가 나온 거는 가격이 미공개됐다. 어떤 게요? 아니 블랙웰 새로운 블랙웰이? 칩이 성능이 뭐 2배 3배 하면 가격이 2배 3배 높겠지만 가격이 미공개했다 그러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기대한 게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요? 근데 들어본 거 있어요? 이거 말고 없어요. 가격 비공개 말고 뭐가 기대되거나 예상이 되거나 아니면 혹시 생각했는데 그게 밝혀지지 않아서 실망했다는 거 들어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무언가 큰 게 나올 것 같았는데 근데 그게 안 나와요. 누가 그러더라고. 누가 그러는데 아니 뭐 중국향으로 나가는 제품의 업데이트가 안 됐다. 근데 그 이번에 무슨 그 텍 컨퍼런스에서 그걸 얘기할 거로 기대됐었나? 헷갈리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에이, 그건 좀 억지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얘는 쿠다 시스템이 있거든요. 쿠다도 무슨 업데이트가 또 안 됐다. 근데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모든 게 가격이 이빠해서 얼마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런 게 없으니까 뺀 것인지 그냥 빠질래니까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내 느낌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그럴 리가 없겠지만 한 3% 이상 빠졌으면은 네. 그 이유가 돼가지고 갖다 붙이면은 오늘 1.5% 빠져도 아무 할 말이 없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것도 맞구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그럼 특징주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그 댓글에서 특징주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래 갔다 위에 갔다 가운데 갔다 그렇게 하면. 근데 이거 순서가 큰 의미가 없는 게 특징주는 이제 장중 특징주 기사 나온 것들을 일단은 모아 놓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볼만한 것들을 이렇게 소개를 뽑아본다.
차수를 마시라는 거지 위에서부터 내려오라 이거지. 그러니까 다 안 해도 되는데 네네네. 순서를 위에서부터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어떤 종목을 얘기하면 20개가 있으니까 그거 찾아보느라고 정신없다고. 알겠습니다. 그거 찾다가 네. 끝난다고. 네, 불편하실 어. 수 있으니까. 네네. 네, 위에서부터 그렇게. 순차적으로. 위에서부터 네. 순차적으로. 어차피 뭐 그 메인 종목은 다 저기 섹터에서 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볼까요? 그러면은 네. 그 한국철강이라는 종목이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일단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이런 개별주 이슈니까 만약에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는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뉴스 보시고 좀 손 빠르시다면 이런 거 뭐 매매 참여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뭐 기아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일단 DL이 영업이익 개선 전망에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좀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조금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흐름들이 좀 강했고요. 네. 일단 위메이드가 이제 나이트크로우가 또 글로벌 동시 접속자 수가 26만 돌파. 이거 사실 어제도 나왔던 뉴스긴 한데 그게 좀 이어지면서 어쨌든 게임주들 뭐 이제 어제 월요일부터 게임 뭐 회의도 했잖아요. 개발자 회의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이어서 일부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RS 오토메이션이 로컬과의 협력 소식에서 제어하고 있다라는 점 이거 좀 부각이 됐고요. 유니슨이 저는 에너지 때문에 가는 줄 알았더니만 유성진작 권리락 효과였더라고요. 그게 네, 있군요.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툴젠 요 공동 연구 발표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케이지 모빌리티는 또 후반장에 움직였는데 요 횡령권에 대한 압수수색 좀 있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KG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거 좀 말씀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나머지는 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이 좀 지저분하네. 진짜. 저런 종목들이나 그러니까. 아니면 보면은 조금 그렇네. 잘 안 보이던 것들이 많이 보이죠.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자, 뭐 지금 뭐 일본 거 지나갔고 GTC 지나갔고 이제 FMC 나왔다. 하고 네. 마이크론 실적, 마이크론 마이크론 실적이야 뭐 다 미리 끝났어. 프리뷰를 네. 해주셨고 주총밖에 안 남았어. 주총하고 FMC 그렇죠. 내일이죠. 내일. 일단 알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좀 남아 있다는 거 뉴스로 갈까요? 네, 일단 오늘 뉴스는 이제 앞서 이제 얘기 드렸던 17년 만에 금리 인상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아마 달러 인덱스가 좀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얼마나 그 달러를 좀 억누를 수 있는지 네. 뭐 그 부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단기간은 장기 국채를 매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이제 아마 3시 반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내용들 나오면 업데이트 내일 정도 이어서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요 좀 중요한 이벤트니까 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플랫폼이 공개가 됐는데 이제 그루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그루트. 마블에서 나오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I am Groot. 그렇죠. 그래서 그룹. 나무 슝 쏘고 막 이렇게 나무 슝 캐릭터. 쏘고 하는 건데, 어쨌든 프로젝트 그루트를 좀 소개를 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조금 더 확산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에서 좀 이벤트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또 명앵커가 이제 화면 보여줬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에 이어서 지금 로봇발 이벤트가 자꾸 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로봇주들에게 좀 강한 또 수급적인 흐름들로 이어졌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GDC 2024 이거 월요일부터 개막을 한 상황인데, 그거에다가 오늘 나 혼자만 레벨업 쇼케이스도 좀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봤던 건 요 중간에 요거예요.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 반토나 망난 게임주 줍줍 전략 해서 아, 이거 부럽다. 제목으로도 웃길 수 있잖아. 아, 제목 오늘 이거 방송 중에 제일 재밌다.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잖아요. 너 진짜 나타나. 씨. 왔어요? 아무튼 요런 약간 긍정적인 뉴스들도 네. 나오면서 좀 이슈가 몰린 것이 아닌가라고 네. 보고 있고요. 게임주들의 개별적인 뭔가 이제 출시 이벤트가 있는 쪽은 일부 조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일부 좀 순환매 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PBR 투심 악화된 부분들, 뭐 이제 기아 배당락 영향으로 물량 쏟아져. 그래서 요 부분인데 좀 근데 이제 그것도 있어요. 자동차가 수출 데이터가 2월 달은 조금 꺾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거요?
수출 데이터. 수출 데이터 꺾였나요? 네, 일부 좀 어. 꺾였습니다. 전월 대비했을 때 17%좀 줄었고요. 동월 대비했을 때 작년 동월 대비했을 때 7.8%좀 떨어졌거든요. 대신에 수출 단가는 올랐습니다. 네. 수출 단가는 작년에는 23,000달러, 올해는 24,000달러로 물량은 조금 줄었지만 이제 단가 자체가 높아지면서 수익성 디펜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피크아웃 얘기가 재작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그게 유지가 되는지 조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수출 데이터가 줄었다. 언젠간 피크아웃 되지. 계속 피크아웃 하면 3년 내로 그쵸. 되고, 네, 2년 2년 내내 되고, 했기 때문에. 5년 내로 되는 거니까 근데 핑계를 갖다 붙이는 거지. 근데 전 월비 17%면은 전 월비가 아닐 텐데. 전 월비 17%라고 써 있던데. 네, 전월 대비. 전월비야? 네, 전월 대비. 심각한 거 아니에요? 왜냐 1월 모르겠네. 달까지만 해도 수출 데이터 계속 높아졌거든요. 네, 근데 약간 꺾였던 그러니까 부분이 봐요. 있습니다. 그런 게 나왔으면 잘 모르잖아요. 음. 리포트도 안 나오죠. 리포트 안 나오잖아. 안 나와요? 지금 안 나오지. 못 본 것 어. 같은데. 그러니까 살짝 통계자를 틀어내고 네. 이걸로 인해서 투자 의견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온다고. 분위기가 저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중요할 수도 있고 덜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숨죠. 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좀 조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영향이 해석해 있을 수도 주실 있는데. 분 여기 계시잖아요. 네? 자동차 아니, 지금 얘기하면 좋아하시잖아요. 자동차 지금 여기 소용없지. 엊그저께 올라갈 때 얘기를 해야지. 근데 우리도 그게 중요한 임팩트라 해서 이거 조심하셔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주일 전에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슈인 거냐면 주가가 움직일 때 빠질 때는 그런 게 해석이 필요 없이 빠질 때가 그러니까 갖다 붙이는 거죠. 네, 오늘은 뭐 기아 때문에 빠졌지만 현대차도 빠지고 근데 일본이 많이 갔다. 이게 문제는 이 대조됐다는 게 조금 많이 이상한 거죠. 우리가 빠지는 거 빠지는 거 같더라도. 오케이. 정스타님께서 연휴 효과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을 효과? 해주셔서 연휴 무슨 효과 그럴 수도 영업일도 있겠네. 좀 줄었으니까 영업일 효과? 그런 것도 뭐 그럴 수도 근데 이제 있겠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게 아닌데. 그게 이제 연속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그렇죠. 사실 안 좋을 때는 이유 갖다 붙이면 맞아. 다 안 좋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 오케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아니면은 뉴스 끝났나요? 뉴스 끝났어요. 뉴스 끝났어요? 오늘 빠르네요. 오케이. 오늘 한마디 들어보면서 사실은 오늘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시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황은 그냥 펼쳐져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두 분이 앞으로 요 시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금 투자 받아들이고 전략에. 계신 전략을 짜고 계신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오늘 한마디 듣고 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브로님 우리 오늘의 한마디 뭐로 할까요? 오늘 한마디는 네. 논란 투자자들의 마음으로 했습니다. 논란 투자자들. 해석은 네. 또 명예컨가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서 좀 요 사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거는 그 이제 배어분들도 깜짝 놀란 거. 아니 갑자기 이렇게 크장이 꺾인다고 약간 해서 놀래고 옆에 소는 옷이 불장이었는데 이러면서 또 놀래고. 마스크는 왜 쓰고 있습니까? 아직 진짜가 아닌 거죠. 뭔가 아픈 블랙스완. 또 자기 마음인데.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아직 그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제대로 이게 백조의 얼굴을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흑조 아닙니까? 흑조 아주 까만지. 여기 뱉으면 100일 수 있어. 입이. 입이 백이야? 흑백으로? 아직 확실하게 모른다. 근데 뭔가 비슷한 게 지나가니까 오 이거 뭐야?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블랙스완. 저거는 제 생각에 옛날 그건 것 같아요. 옛날 코로나 때 옛날 만화 나도 그 얘기하려고 같은데. 했어. 코로나 때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블랙스완이 나타나서 소던 곰이던 놀랐다. 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굳이 그거를 지금 걸로 가져와서 해석을 해보자면 네. 하장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네. 어쨌든 여러 가지 변동성에 아래쪽이나 위쪽이나 다 놀랐다. 사기 번호라니. 사기 번호, 뻔뻔 번호, 뻔뻔하게. 블랙 번호. 뻔뻔 번호, 뻥 번호. 아니 뻥 번호 뭡니까? 아니, 뻥 번호. 그건 유출을 한 거니까. 블랙스완도 아플 수 있죠. 아직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양치기 번호, 재탕 번호. 블랙스완도 그만해 형님들 그만해. 열심히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채팅을 치고 즐거웠다면 네. 우리 또 의미가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변동성에 좀 놀란 그런 뭐 증시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7,100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의 한마디도 들어볼까요? 번호 드립 혹시 치셨으면 꼭 좋아요 한 번씩 양심적으로 맞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번호 나왔습니다. 바번호. 뻥번호 치신 분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 오늘 한마디. 오늘 한마디는 사실 딱히
준비한 게 있었는데 네. 전혀 맞지가 않아서 그러면은 그걸 준비하실 때 마음은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다른지도 아니, 보는 거 오. 의미 있어요. 오, 100가지 의미 있다, 이렇게 의미 있다. 여유를 가지고 갖고 온 건 있죠. 근데 네. 이건 하면은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하나 봅시다. 또 제가 해석해요. 아니 그 그림이에요. 김 아닙니까 이거? 이게 뭘까? 김이잖아요. 아 김이라고 하기에는 김? 였다. 어? 아 김을 불에 좀 태우면 굽다가 오, 저 생겨. 맞아요. 비슷해요. 진짜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이제는 김 사진 가져와서 우리가 의미를 찾도록. 이거 물감 이렇게 뿌린 것 같은데. 네. 그죠? 물감? 물감 이렇게 뿌린 그림이에요? 그림? Exactly right. 아. 정확히 맞았어요. exactly right.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잭슨 폴록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잭슨 와, 폴로. 허슬러님이 바로 맞추셨어요. 와, 어떻게 저 이게 맞춰놓으시네. 아마 대단하십니다. 제 구독하신 분은 아실 수 있어요. 이게 한 몇 주 전에 올려놨었거든. 근데 이거를 보여드릴 기회가 없어갖고 올려놓으니까 딱 보면서 이거 잭슨 폴록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잭슨 폴록 아, 이거 유명하죠. 바로 맞히겠네. 뚜삐뚜삐님이 네, 뭐래? 뭐라고 해야 돼? 두피 현미경으로 본 거. 아 두피는 두피를 현미경으로 봤다. 아 흑인이세요, 형님? 아 두피를 현미경으로. 나쁘게 보면 뭐 저기 침대 밑에 있는 뭐 진드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뭐가 됐던 간에 현미경.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미는요? 중요한 건 잭슨 폴록이라는 사람 한 건데 네. 이게 넘버 원인가 그럴 거예요. 넘버 원은 왜 넘버 원인지도 모르겠고 이유 몰라요. 해석 여러 가지인데 중요한 건 막 흩뿌듯이 막 던지거든요. 네. 그림은 새롭게 하는 방식이에요. 네. 뭐 그림을 이렇게 그릴 필요 있어? 생각나는 대로 아니 자기 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액션 페인팅, 그러니까 액션 페인팅인가? 그런 액션 페인팅. 그거 하시는 분이 아. 잭슨 폴록이라는 자기 사람이 멋대로. 있었답니다. 예. 장이 그런 것 같아요. 지 왜요? 멋대로. 자기 하고 싶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네. 자기 멋대로 막 던지고 액션 매매. 액션 매매 하는 것 같아요. 액션 페인팅과 액션 매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 떨어져 봐도 모르겠고 이렇게 떨어져 봐야 되고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 예, 맞네. 가져와서 그냥 갖다 던지고 던졌다가. 난또 던져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다. 네 개 던지면 하나 맞겠지. 자, 그러면 오케이. 이 그림을 봤어요. 이거 준비하실 때랑 지금의 마음은 어떤 아, 거? 근데 비슷한 거예요. 나도 몇 가지 준비하는데 네. 막 실타래처럼 얽히거나 아니면 뭔지 정체를 잘 모르거나 그 해석하기 나름이고 사람에 따라서 그럴 때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온 게 잭슨 폴록고 맞아요. 근데 잭슨 폴록 작품을 제가 많이 본 건 아니고 한 열 몇 개 봤는데 요게 제일 첫 번에 나온 거였어요. 넘버 원 가져왔을 뿐입니다. 왜 넘버 원인지 잘 몰라. 그 정도만 그렇군요. 아세요.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 빨리 풀리기를. 야, 이렇게 풀리기를 기대해.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블랙스완이랑 뭐 이렇게 뭐 액션 매매 뭐 이런 거를 장이 지맘 근데 대로. 저 화가는 이렇게 뿌리면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지금은 어두웠지만 잘 뿌리면 또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와. 우리 시선도 그럴 수도 있죠. 또 잘 뿌리게 되면은 반도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비에 뿌려 중요한 건 의도되지 않게 뿌렸을 때 그렇게 된다. 아, 의도로 갖고 뿌리니까 제대로 안 된다. 문제는 뭐냐면 한 번 해서 우연찮게 잘 나올 수 있어. 그렇지. 근데 그 다음에 연속성이 문제인 거야. 맞아. 그거 맞아. 없지. 똑같이 그릴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그림은 한 번 팔고 몇십억에 팔고 그러면 나는 이제 놀면 되잖아. 이거 다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안 지금 되지. 계속 해야 되잖아. 못나라지는 그리스인데 이건 못 그리잖아요. 지가 해놓고 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게 세상이야. 아 근데 민트가 코멘트가 어제 머리 박더니만 와 천재가 됐네. 와, 진짜 IQ 세 자리. 대단해졌네. 세자리. 근데 어제 그 얘기 있었어요. 백하윤이었는데 머리 그때. 받고 두 자릿수 되거든. 99로 떨어졌어. 아, 근데 세 자리 유지해야지. 장이 약간 블랙스완처럼 변동성에 약간 애매하면서도 지 맘이고 이거를 갈피를 못 잡겠다라는 게 두 분의 뭐 좀 그런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묘 아저씨 먼저 주시기 전에 네. 전략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것처럼 오늘 19일인가? 오늘 19일입니다. 19일하고 20일을 두 번 나눠서 사더라도 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사신 분도 있을 거고 너무 많이 빠졌다. 아까 1.5%까지 빠졌다면서요. 그때 사셨으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죠. 일부. 그리고 이렇게 FMC 끝나고 주총이 또 일부 있고 금요일이니까 뭐 목요일 할 수도 있고 금요일 할 수도 있고 조금 나눠 사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기관 이제 나는 외국인이 아니고 기관이 파는 것이 연속성이 있으면 뭐였지 아까 그 어떤 거요? 주총? 아니 FMC? 기업 밸류업 네, 밸류업. 그거에 대해서 기관들이 팔면은 그건 좀
장을 좀 안 좋게 보는 거구나. 아니면 실적 나올까지 기다려 보자. 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기관 수급 물론 기관도 외국인 따라서 하는 따라쟁이가 거의 대부분이 하지만은 안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을 조금 보자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무너지거나 아직까지는 1% 1. 몇 % 어저께 빠진 거 생각하면은 어저께 올라간 거 생각하면은 선방이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은 그렇게 아주 심각하지는 아직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에서 기관이 만약에 밸류업 애들을 좀 팔면은 조금 그게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수급이 이제 그쪽으로 싹 빠져서 생각보다 일찍 빠져서 이쪽으로 갈 수지가 있는 거죠. 오케이. 아까 우리 오늘 쪽으로. 기관의 거래소 순매도 3위가 현대차, 4위가 한국전력, 네. 6위가 삼성물산, 7위가 기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한국전력이 팔렸잖아요. 네. 한국전력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익 실현의 빌미가 항상 있었거든요. 뭐냐면 기업 밸류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다 가져갈 수 없어갖고 많이 올라가는 기업 밸류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가져왔던 기업 밸류 가져가자는데 삼성물산 탈락됐고 유틸리티 탈락된 거예요. 그리고는 자동차가 지금 애매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아까 일본의 관계 아까 뭐 저기 그 컨퍼런스도 한다니까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내일도 만약에 자동차에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마 그 저기 밸류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포커스를 딴 쪽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오늘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LS 올라갔어요? LS 한번 SK 찾아보겠습니다. 어땠어요? 뭐. LS는 3% 마이너스고요. SK는 잠깐만요. SK 0.8% 마이너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좀 이렇게 가려는 것인지 그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기관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수급을. 뭐 5천억, 3천억 그 규모도 좀 지속적으로 파느냐, 알겠습니다. 안 파느냐. 자, 그러면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지금 만약에 전체 계좌가 네. 오늘로써 약 마이너스 한 10% 내외의 손실률이다.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주 FOMC나 혹은 다른 변수를 두고 요걸 어떻게 좀 포지션을 줄여요? 아니면은 그대로 일단은 FOMC 지날 때까지 홀드하고 좀 가봐요. 근데 뭐 이미 지금 시장도 끝났고 네. 시간에서 팔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일단은 뭐 좀 홀드를 해봐야겠죠. 근데 이제 이번 주 말까지 아니 이번 주 말까지는 아니고 FOMC까지. 일단 FOMC를 봐야죠. 그래서 만약에 고 하면서 환율이 계속 또 올라가고 하면은 그럴 때는 좀 비중 축소를 해주시는 게 좋죠. 근데 뭐 저는 지금 와서 비중 축소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관점이에요. 지금 갖고 있는 포지션 같은 경우는 21선이 완벽하게 깨지면 그럴 때 보면 최근에 시장의 기조에서는 한 번에 이런 좀 저점을 다질 때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볼지 말지 결정을 일단 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현금을 가지고 그 시점에서 이제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깨지면 기회는 한번 오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언제 살지를 조금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 트레이딩장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면 지수가 이제 완벽하게 좀 중요한 지지 라인이 깨진다라는 것은 기존에 좀 묵직하게 수급을 잡아주던 종목군들에서 변수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수급이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이제 저 PBR과 AI 반도체 같은 게 워낙 크잖아요, 덩치가. 네. 그러니까 요거를 바이오 이런 일부 하나 섹터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제처럼 뭐 한 4-5개 되는 좀 덩치 있는 산업군들이 동시에 다 움직여야 지수 디펜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흐름들이 일단은 그런 흐름들이 만약에 안 나와도 아마 그런 좀 중요한 이런 수급 주체들 안에서 순환매가 돌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서 트레이딩하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든 그 흐름들을 좀 유지하는 그걸 얼마나 또 좀 더 효율적으로 할지 그런 식으로 저는 전략을 세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저는 이건 갇혔어요. 우리는. 갇혔어요? 2,600에서 2,700에 갇혔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보시고 또 갔다가 저 많이 하면 저거 팔고 이거 살 거예요. 삼성전자가 안 빠졌잖아요.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기관이나 이런 쪽이나 외국인들이 한국장은 이제 삼성전자와 같이 간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안 근데 빠진다. 네.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한 3% 5% 올라가면 좋겠잖아요. 그렇게 끌 거야. 그럴 힘은 없어요. 아니 근데 본부장님. 그럴 힘은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알겠는데 뭐 오늘 장에 삼성전자 안 빠진 것도 중요한 시그널인 것도 납득은 되는데 아니,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발맞춰서 그래도 조금은 올라와 줬어야지 팔던 말던 하지. 삼성이 판다고? 아니. 아니 팔 것도 없고 살 것도 없어요 이거는. 산 사람도 없는 사실은 사람. 이건 그냥 뭘 팔아. 죽은 놈이야 그냥. 맞아. 너 나가 있어. 삼성 무서워 같이. 그 죽은 놈이니까 얘는 사실 코덱스 떼버렸으면 좋겠지.
뺄 수 없으니까. 실제로. 아니 뷰 뉴트럴하게 바꾸셨다면서요. 또 바꿨지. 빼라고 내가 그래서 응. 더 이상 안 때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 더 이상 안 때리니까 얘가 안 죽고 버티고 있는 정도밖에 못 가는 거잖아요. 때리지 않고 욕만 그렇죠. 한다. 예, 예. 욕만 한다. 원래는 그지 깽깽이였다가 지금은 빼버렸으면 좋겠다. 요 정도로 그냥 뉴트럴. 깽깽이. 예, 예. 근데 삼성하이닉스하고 저는 아직까지도 그 네. 밸류업이 살아남느냐 안 살아남느냐 했을 때는 그 아까 뭐 유틸리티 한국전력 아니면 삼성물산 그건 아까 초쳤잖아요. 네.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는 좋은데 일본하고 해서 우리가 나쁘지 않으니까 조금 더 가보자는 개념이었잖아요. 30만 원까지 쭉 한번 가보자는 거였는데 일본하고 관계 속에서 애매한 게 오늘의 포지션이 있는데 그럼 남아 있는 수는 딱 두 가지거든요. 뭐냐면은 지주사, 지주사? 사업 지주사하고 사업지주사? 은행이에요. 은행. 그 두 가지에서도 더 빼면은 그러면 일단 그렇다고 장이 2,550 간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재미없어지는 거야. 그걸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반도체가 못 메꿔지고 뭐가 메껴. 그럴지 안 그럴지는 이번 주에 주총도 있고 혹시나 주총에서 어느덧 삼성물산 퀘스천 마크 이런 거가 안 나오고 넘어가면은 어찌할 이렇게 저가 매수 들어오는 게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은행하고 사업지주 아까 LS 물어보고 SK 물어본 거거든요. 은행하고 그런 쪽에서 버텨주는지 여부를 이번 주 넘어갈 때까지 FOMC 말고 한국만의 지켜봐야 이슈로서 중요한 거다. 거기에 대해서 국내 기관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가 중요한 인디케이션이 될 것 같아. 그것 따라서 2,610에서 계속 놓을 수도 있고 2,610, 20 아니면 한번 2,700 다시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 오케이. 그거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26에서 27 사이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그냥 네. 기간 조정이지 이게 급락하는 그런 장세는 아닐 것 같다. 그러다가 4월 초에 실적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적장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안에 수급이 중요하다. 그렇죠. 기관의 수급도 중요하고 그 안에서 이제 FOMC랑 그 주총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자. 요걸로 지금 두 분은 네. 일단은 이벤트 조금만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좀 포지션을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웃은 게 네. 퓨르메 파크님께서 액션 시황 이러시는 거야. 네. 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거든. 액션. 근데 아까 액션 페인팅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했잖아. 맞아. 액션 시황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시황. 그 액션 시황이 그 뜻이구나. 그래가지고 갑자기 빵 터졌어. 기분 나쁠 때 시황 기분 나쁠 때 맛집입니다. 이 글은 계속 가져와야 되겠는데. 액션 시황 맞. 잭슨 폴록이 그림이 많어. 그림 많거든. 잭슨 뭐라고요? 잭슨 폴록. 잭슨 폴록인가? 폴록? 폴록인가? 잭슨 폴락? 폴락인가? 액션 시황이 너무 웃겼네. 알겠습니다. 네. 폴록인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애매한 것 저는 같아서. FOMC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야 우리 시장한테 좋을지도 궁금한데 금리 세 번 그대로 세 번 그대로다 그렇게 하지만 안 더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FOMC는 더 안 나빠지길 바라야 되는 그렇지, 안 상황이에요. 나빠지죠. 네, 더 좋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은 더 이제 문구가 안 바뀌어서 그냥 무난하게 흘러갈지 그거를 지금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더 나빠지진 않을까요 그러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나빠질 수도 있지. 나빠질 수 예, 있어요. 왜냐면 에너지랑 주거가 결국엔 물가 상승의 좀 주요 원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유가가 또 맞아, 어느덧 유가. 80위까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또 이제 말이 바뀔 수 있죠. 말이 바뀌면 큰일 나죠. 그러면 이제 이슈는 뭐냐면은 이 꼬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일본이 금리 YCC를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엔화가 강세되면서 달러는 상대적으로 약세가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달러가 지금 금리를 내리는 거 횟수를 세 번이 아니고 두 번 이런 식으로 되면은 달러 약세가 되지가 잘 않고 그렇죠. 달러가 강세로 있으면 엔화를 올린 효과가 우리한테 안 오는 거야. 그렇죠. 엔화 강세, 달러 강세 같이 가니까 어. 이게 엔화 강세가 더 커야 우리가 좀 반사수혜를 있는데 그러게 꼬여 보이면은 꼬여버렸어. 이미 벌써 꼬여 꼬였어요. 보였다고 본 거지 뭐 이미 오늘 장에서 환율이 그렇고 자동차 주식이 근데 이게 딱 한 번 올렸으니까 지금 꼬여 보이는 거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면 그치. 오히려 우리한테 수혜가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풀리긴 그렇게 하겠죠. 팍팍 올리진 않고 시그널을 한번 하고 천천히 아까 국채에서 매입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팍팍 올리진 않아요. 사실 일본은 지금 상징이 중요한 거. 상징.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잘 된 거지. 그러니까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미국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반도체 산업적으로 푸시 받는 거랑 안보적으로 군사 협력이나 이런 것도 푸시 받는 거, 정치적인 지형적인 거, 주식에서 하는 거, 경제 스탠스 이런 게 좋은 시간이지. 엄청 지금 이게 이런 우리나라가 엄청 소외받는다고. 일본도 좋게 해석하는 사람은 어떻게 일본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는 무슨 분석했냐면은 네.
이게 임금 인상 발로 이제 금리를 올린 거잖아요. 지난 20개월 동안 2% CPI 이렇게 온 거거든. 근데 이제 이번에 임금 인상을 해서 5.1% 올랐잖아요. 대기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17년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소득이 생기면 좀 쓰지 않을까. 그럼 내수도 진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주가가 한 50%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안 꺾인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일본의 자페니즈들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네. 동묘 아저씨가 오늘 해주실 인사이트 어떤 자료를 갖고 오셨나요? 진짜 우리 좀 안 도움되는 수익률에 안 가져왔는데. 안 가져오셨어요? 네. 자, 그럼 콸콸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거 보여주시겠어요? 있어요. 별거 없어요. 오늘 리포트 아침에 나온 거, 그 뭐 저기 뭐 리포트 나왔는데 목표 주가하고 괴리 있는 거 쓸데없는 거 조그만 거, 네네. 스페타시스, 이오테크니스 이런 거 얘기한 거 말고는 그럼 오프닝 했던 거 보시면 되니까 네. 여기서 또 반복하실 거는 반복해 드릴 건 없을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스킵하겠습니다. 진짜 스킵해요? 진짜 스킵한다. 없어요. 아니, 특별히 준비한 게 없었어. 요즘에 시간 안 남으시니까 그냥 액션 클로징 벨이니까 마음대로 그냥 아니 좀 멈춰달라 그럴 때는 오버타임에서 하시고 해달라 그럴 때는 안 갖고 왔다 그러고 아다리가 안 맞나 봐. 안 맞는 것 같아. 어떡해. 아까 오전에 한 거 그거였어. 뭐냐면은 아까 오전에 한 거 다시 반복드리면은 네. 그 유가 올라가고 천연가스 올라가고 이렇게 맞다. 되면은 네. 만약 그것이 되면은 좋게 해석하려면 중국이 좀 worst is over 좀 나아지는 거 아니냐. 바닥이 지났다 최악이 지났다. 그럼 우리가 이제 중국이. 중국 관련들은 보지도 않고 중국 네. 주식 사지도 않을 것이고 근데 우리 중국 익스포즈된 회사들 많잖아요. 네, 섹터들 이런 것들도 혹시라도 한 축을 올라올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 이 였나요? 정도라고 오늘 아침에 보여지는 혹시 거죠. GTC도 짚어주셨겠죠? 아, 그죠? 아니요. 그거 너무 했죠. 궁금했는데. GTC GTC 크게 안 했는데. 아니 다 그러니까 이게- 아시니까. 그러니까 아침에랑 여기랑 좀 성격이 다른 게 아침은 사실 말씀을 해주셔도 장 보고 방송 보고 막 다른 거 하고 이런 정신 없어서 사실 다 와닿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로 보여주시면 훨씬 좋긴 하죠. 예. 아 저는 사실 너무 생각보다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언급도 별로 안 해요. 아니, 갑자기 기사는- 이렇게 기다리던 기사는 많이 잘났어. 나왔는데. 기사는 기사는 나왔어. 무슨 콘서트 홀장을 방불케 하는 GTC 어쩌고 저쩌고 뭐 대단하다.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박수 쳤다 이러는데 사실 뭐 내용이 없지. 내용을 얘기해도 들으려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용을 얘기 안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GB200이라는데 네. 이게 그레이스 하퍼가 그레이스 블랙웰이라는데 그럼 네. 영어부터 짜증나잖아요. 블랙웰 GPU 2개하고 ARM 베이스 그레이스 합한 건데 서버 클러스터 하면 2만 개가 칩이 있고 이런 얘기 듣고 싶으세요? 듣고 싶지 않잖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어쨌든 성능 좋고 성능 5배, 30배 그다음에 파워는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뭐 정확한 숫자도 모르겠는데 저전력의 네, 고성능. 고성능 캐는 했고 그건데 오랜만에 나오고 하는 거니까 다 좋은데 so what? 굳이 얘기하면 뭐 오늘인가 내일인가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자기네 그 HBM 실물을 공개한다 그러는데 그게 뭐 대단한가? so what?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근데 GTC가 21일까지라 21일. 또 이변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컨퍼런스 세션이 뭐 몇백 개가 있대요. 그 로봇도 700개 있다고 있고 합니다. 하다못해 뭐 저기 뭐지 그 바이오 할 때 바이오도 바이오 검색하고 뭐 이렇게 연구하고 이런 것도 여러 세션이 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좋은 걸 따내라는 이 스토리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관심이 갖는 핵심적인 반도체 그 밸류에서 그 시가총액 큰 거에 임팩트 미치고 한미 반도체, 하이닉스, 기타 등등 영향을 미치는 그 줄거리에서는 오늘 뭐 다 나온 거니까 사실은 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블랙웰 나오는 것만 메인이었고 뒤에는 이제 거기 온 사람들끼리 서로 명함 주고받고 또 세션도 하면서 자기 프레젠테이션 네트워크.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네. 굳이 얘기하면 얘네가 블랙웰을 아까 플랫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의 칩이 플랫폼, 아니라 플랫폼이다. 소프트웨어를 강조하고 하나를 만들고 계속 파생한다는 건데 그래서 얘네가 뭐 소프트웨어 구독하는 베이스 그러니까 GPU를 우리가 사지 못하니까 네네. 비싸니까 한 달에 500만 원씩 내고 우리 GPU 내가 이렇게 해줄게 소프트웨어 빌려줄게. 해줄게 그렇게 해갖고 기업들한테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할 때 추가하는 서비스 그 소프트웨어를 NIM으로 했다. 그런데 그 NIM에 정확히 어떤 거 구체적인 거지 그렇게 NIM이 뭐예요? 그게 소프트웨어예요. 그런 거를 이제 엔터프라이즈용 구독할 때 기업용으로? 한 달에 그런 걸 했는데
그걸 끝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옛날 GPU를 사용하기 좋다. 특히 추론용으로 할 때 의미가 있게 잘 되는 게 이게 NIM 소프트웨어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우리 주가적으로 끌어당겨서 제가 이거 가지고 딴 데 가서 막 써둘 때는 30 써둘 수 있지만 이 주가의 임팩트는 별 문제가 아니고 별 이슈가 아니고 오늘 장하는 이제 엔비디아가 1.7% 빠졌으니까 시간 내에서 우리도 한 1.5에서 1.0% 빠지면 그냥 버티는 거네 라고 했는데 딱 그 정도 빠졌어. 왜냐면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다가 아까 2% 빠졌죠. 삼성전자가 안 빠졌죠. 그렇죠. 네, 안 전체적으로 빠졌어요. 네. ETF로는 한 1.5%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대충 인라인하게 빠진 거야. 근데 저는 반도체 빠진 보다도 아까 우리 기업 밸류 이런 쪽에서 기관들이 이 실현을 확신했다. 일부나마 오케이. 그것에 대한 조금 더 찝찝함이 나는 오픈 쪽에 더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대정 형님께서 오늘도 네. 들어와 주셨습니다. 진짜 한국 증시 어렵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유. 어렵죠. 근데 제 생각인데 그 미국으로 이민 가지 마시고 가끔 일본에 놀다 오세요. 갑자기 일본에 이민 가라고 일본에 이민 안 받거든. 거기는 그래요? 레커멘드 하지도 오. 안 받는 게 아니죠. 어려워요? 이 비자로 가서 일하러 가서 동화되면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나라랑 미국 가는 거 다를 거예요. 거기 갈 거 없고 가까우니까 네. 가끔 일본이나 놀러 가고 놀다 오시든지. 왜 놀러 가요 갑자기? 일본. 물어보지 마. 그냥 자꾸 물어봐. 근데 그거 끝났어. 일본이 N 저일 때는 놀러 갈 만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N 비싸질 텐데. 고좀 올라가면은 한국이 어릴 때는 가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이 어릴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두 가지 질문. 자, 보노 형 오늘 엔비디아 본장에서 한 3, 네. 4% 빠진다 그러면 네. 산다 안 산다? 삼성 빠지면 어떻게 사겠어. 산다 안 산다? 네, 엔비디아. 아 지금은 안 살 것 지금 안 같은데. 사요? 더 빠져야 돼요? 조금 더. 몇 프로 정도? 아침에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네, 말씀하셨죠. 770달러. 저는 770까지 가면 너무 좀 공포가 올 것 오. 같고 800대 초반. 그게 3, 4%인데? 아니야. 지금 더 빠져야 돼. 8, 조금 지금 더 지금 빠져. 86이니까 86이에요? 지금 아, 86이야. 아니고? 86. 아, 5% 이상 빠져야 5% 이상 돼요. 빠져요. 아, 5% 이상 빠지면 들어. 그러니까 간 보는 정도로 얘기하신 거야. 884불. 884. 근데 그때도 막 전량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입지. 분할로. 아 그럼요. 분할해야지. 네, 당연히 그 큰 분할로 걸 어떻게 들어가죠. 하나 사면 800불이잖아. 그 돈이 엄청 비싸. 아 역시 민트는 이게 100만 원. 많으니까. 한 주 사면 100만 원이야. 맞죠? 근데 너무 좋게 12천 천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사실 1,000불 넘는다 그냥 간다라고 근데 하셨으니까 갈 수 있지. 지금도 사실 사도 되는 거긴 하잖아요. 저는 근데 약간 쎄한 건 뭐냐면 확실히 이게 살짝 쉬는 거랑 그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가는 길게 거랑 쉬는 거랑 다른 게 우리가 지금 요 전에 방송 한 2주 전 것만 계속 돌려보세요. 한참 엔비디아 얘기, 스타벅스 가도 엔비디아 맞아, 얘기, 맞아. 어디 가도 한미 반도체 얘기, AI 맞아. 반도체 얘기 엄청 떠들었단 말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꺾이는 그 타이밍은 살짝 기간 조정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있다. 예. 그러니까 그 거기서 5% 빠지 2% 빠지 별 의미가 없는 거야. 사실은 5% 빠졌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내가 770불 얘기하니까 800불 깨지는 거는 공포가 온다는데 맞아요. 실제 800불까지 떨어지거나 그러면 지금 870불은 거의 10% 빠지는 거잖아요. 아까 나한테 물어봤는데 오전에 네. 10% 빠지면은 의미 있다. 네. 근데 의미 있다 할 때 아마도 거의 대부분 사람 못 들어갈 거야.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그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770에 누가 들어가겠어? 이거 막 떨어지고 있는데. 맞아. 왜? 770 되면 안전마진 확보된 거거든? 왜냐면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 주가가 지금 850불인데 어저께도 오늘도 1000불, 1200, 1200불로 더 높아졌어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한 명도 한 마리도 애널리스트가 미국에 52명이 엔비디아를 커버한다는데 한 명도 셀이 없거든? 그리고 올라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1100불은 곱하기 0.8 하면은 얼마 돼? 한 800불 되잖아요. 1000불이니까. 800불 이하가 되면 그 안전마진이 확보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순간에는 거의 10명에 9명은 못 들어갈 거라고. 못 들어간다. 근데 그때 들어갈 수 있는지 안 들어갈 수 있는지는 그 회사를 많이 안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이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 왜? 그 시간이 내일 모레 오면 모르겠지만 네. 한 일주일이나 한 달 뒤에 온다 그러면은 또 오늘 얘기한 거 다 까먹을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가을 770까지 가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들 좀 네. 취합해 보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고 가을님께서 저 아저씨 혼자 다 말하는데 보노한테 왜 물어보냐고. 아 그래도 간 봐서 내가 대신 얘기 준 거야. 간 봐서. 예, 여기 오늘의 한마디 갑자기 생각났어. 아니 갑자기 시간 지났어요. 또 뒤에 그거 해야 되니까. 요것만 예스 둘 중에 하나로만 딱 대답해 주세요. 자 만약에 이번 주 후반에 좀 산다고 하면 내가 좀 담는다고 하면 밸류업 아니면은 지금 오늘 요즘 떨어진 반도체
꼭 두 개 안에서 사야 둘 중에 돼요? 하나,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꼭? 바이오실 것 같은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그러면 반도체. 그러면 반도체. 오케이.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밸류업 아니면 반도체? 지금은 반도체가 맞지. 왜냐면 반도체가 맞다. 기관이 이제 약간 이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그 음. 트렌드가 더 지속될 여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FOMC랑 그리고 주총. 네. 주총에서 좀 그런 일반 기업들 그리고 또 우리 결정권자들이 좀 힘을 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7,400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콸콸콸 할 때 살짝 떨어지는데 오늘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 종목이 여러분이 관심 있는 종목이기 때문이죠. 기대합니다. 맞아요. 가볼까요? 네, 뭔가요?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주식으로 쌓인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콸콸콸. 오늘 만나볼 사연 보여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뭐야? 이 종목입니다. JYP인데요. 일단 읽어볼게요. 매일 클로징벨을 빠짐없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시황과 돌아가는 거 빠르게 정리하기엔 이것보다 좋은 게 없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하부노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던 JYP 엔터 이거 왜 이럴까요? 저격수. 평단은 73,700원에 비중은 뭐 낮게 샀네. 15%입니다. 103,000원. 현금 있어가지고 엄청나네. 물타기를 할까 고민 중인데 반등의 기미가 안 보여서요. 수급을 봐도 외인 기관 다 던지는데 개인만 담고 있어서 불안해서 손이 안 나갑니다. 뭔 이벤트가 있을까요? 바카스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종목 많이 알아보도록 있는데. 할게요. 일단 돈은 꾸준히 잘 벌어요. 특히나 2023년 매출액이 뭐 거의 6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5,600억 원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1,700억 원대 굉장히 좋았는데 아무래도 이게 피크아웃 논란 뭐 이런 게 있어서 2023년 주가에 다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듯이 개인은 쭉쭉쭉 사고요. 기관과 외국인, 특히나 외국인은 계속 팔고 기관은 뭐 샀다 살았다 샀다 팔았다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질까 뉴스를 찾아봤어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일단 제가 본 것들로는 스트레이 키즈 스키즈. 컴백 지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목표가 하향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다고 하고요. 뭐 우리 증시도 안 좋고 또 외국인도 계속 팔고 있고 그리고 박진영 투자회사 JYP 파트너스라고 신기사 자격을 딴 지 사흘 만에 내용을 했다고 해요. 이게 뭔 소리야? 엔터주들이 요즘에 투자 신탁, 뭐 투자 자문 회사를 많이 만든대요. 근데 박진영 씨도 여기에 이렇게 관련해서 여기에서 뭐 한 자리를 했는데 그거를 자격을 딴 지 4일 만에 내려놨다. 이런 나쁜 쪽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JYP의 신예 VC HA 비차. 비차. 이거 큰일 나 누나. 아, 그래요? 오, 비차. 와. 처음 알았어. 핸들이. 근데 이 친구들이 미국에서 퍼포먼스를 했는데 반응이 그닥이래요. 그래요? 그닥이래요? 아무튼 뉴스에서는 반응이 있었다라고 정도 있었고 다음 장 보시면 트와이스가 라스베이거스에서 단독 콘서트 성료, 뭐 성공리에 종료를 했다 이러는데 사실 원래 진짜 성공리에 종료를 하면은 뭐 꽉 찼다 이런 뉴스인데 그런 뉴스 없어. 그냥 야 이름도 성묘가 뭐야? 아니, 성묘가 아니라 성묘 같다는 줄 알았어. 아, 성료. 완전 뭐 꽉 찼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나 보지. 그리고 JYP 소속 아티스트들이 누가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해봤거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많죠. 1티어의 스트레이 키즈, 스키즈. 트와이스 트와이스. 말고요. 2티어의 엔믹스, 있지. 엠믹스. 3티어의 박진영, 리주, 넥스지, 데이식스, 2PM. 2PM도 있어요. 그리고 4티어도 2PM?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잘 모르나요? 3티어가 박진영입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어 나도 있더라고요. 지금 스스로 티어 3야? 응,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누가 정리? 인터넷에. 아 인터넷에. 박진영 씨가 쓰신 거 아니에요? 이거 박진영 씨가 쓰신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게 잘 있네. 모르겠더라고요. 엑스티너리는 모르겠다. 엑스티너리. 조금 더 이분들이 노래가 빵빵 터지는 노래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리포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인데요. 일단 작년이랑 이번 연도 온도차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 화살표를 이렇게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네. 작년에는 뭐 다 좋아요. 뭐 단기, 중장기 성장 둘 다 가능하고 밀려도 이 정도다. 현지화 끝판왕이다. 확실한 레벨업이다 했는데 올해 들어서 무거워진 신인의 어깨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딱 두 리포트가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찾은 거는. 네. 그럼 리포트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무거워진 신인의 어깨다라고 하면서 일단 바이긴 하지만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13만 5천 원으로 내렸고요. 135. 네, 그리고 이지아 엠믹스 앨범 출하량 고려 시 감소폭은 마이너스 20% 예상된다. 매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높은 음반 판매량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고 기대할 부분은 공연 부분의 성장이긴 한데 아래쪽에 보면은 전분기 대비 공연 모객 수가 마이너스 40% 감소하였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차트고요. 차트가 월 차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조금 힘들겠다 싶어서 저의 결론 보여드릴게요. 결론. JYP나. JYP나? 네. 그럴 줄 알았어. 피딱가 이거야? 오기 전에 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 JYP를 어떻게 표현할까? JYP나. 피 갖고 뭘 블러드. 피딱가 일어나 이거야? 어떡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피 닦고 일어나면 피 닦고 세상이 일어나? 돋는다. 그렇죠. 그러네. 죽지 않는 고통을 나를 더 성장시킨다. 그렇죠. 아, 기가 막히네. 명언인데. 저는 여기 지금 여기 뭐야? 네. 종토방 오늘 종토방 안 했네. 그러게. 종토방 가보니까 제일 공감 가는 딱 세 줄로 요약했어요? JYP 표현하고 네, 있습니다. 뭐라고? JYP 애매하네. 요게 제목이에요. 트와이스는 30에 가까워서 걸그룹으로 상품성이 점점 떨어진다. 근데 매출이 대부분 얘네다. 있지는 트와이스 후배 타이틀로 초반에는 이름을 알렸는데 구려서 결국 망테크. 성장이 멈췄어요, 얘네들은. 그리고 엠믹스 4세대에서 노래 제일 잘한다. 근데 히트곡이 빵개. 아이브랑 뉴진스한테 발리는 중. JYP가 1세대에서 3세대는 여러 그룹들이 있었는데 4세대에는 히트 그룹이 하나도 없어서 주가 측면에서는 좀 애매하다. 요게 지금 공감 9개. 물론 비공감도 있습니다. 종토방이니까. 저는 여기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래도 주가의 센티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지금이 매우 좋은 기회다? 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자, 우리 JYP를 적극 얘기했던 자꾸 굳이 강조해. 농담입니다. 억울합니다. 네. 네. 일단은 굉장히 아래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투자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3% 개장 12일에 한번 엔터 얘기를 좀 하긴 했었거든요. 자료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엔터가 빠진 주 요인은 음원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확대가 된 게 맞아요. 그래서 요거 화면 안 나오나요? 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조금 이슈가 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자리가 솔직히 저는 좀 과하게 빠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왜냐면 수급 이탈이 상당히 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지지가 잘 안 되고 추가적인 하락분이 일부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트와이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좀 들긴 들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뭐 이효리나 이러신 분들 보세요.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쨌든 팬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매출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후속 4세대 거기서 조금 뭔가 없는 건 맞아요. 없는 건 맞는데 제가 지금 좀 주목하고 있는 건 일본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지금 일본이 글로벌 엔터 시장에서 2위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쪽인데 지금 현지 엔터사가 굉장히 좀 흥행을 부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특히나 뭐 여성 그룹은 또 이제 그 나름대로 되게 컨셉 잡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남자 쪽이 사실 완전 박살났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JYP가 뭐 아까 엠믹스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남자 쪽에 어쨌든 라인업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뭔가 모멘텀을 좀 커지게 만들 만한 요인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엔터가 전반적으로 너무 음반 쪽만 좀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콘서트에서 이게 돔이나 스타디움급으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거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라인에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빌보드 쪽에 굉장히 자주 거론이 되잖아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변화가 일부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서 어느 정도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수 있겠죠. 지금 여전히. 왜냐면 수급이 지금 다른 데 가기도 바쁘니까. 그래서 소외가 되고는 있는데 지금 가격대 물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좀 중요한 라인이 깨지면 추가적으로 더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가격대면은 충분히 좀 이제는 좀 버텨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더더욱더 좀 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이게 명앵커랑도 그때 고점에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빗차가 좀 초를 친 건 맞아요. 빗차. 이제 A2K에서 이게 외국인에 대한 이 기대감이 확 터졌었는데 그게 너무 그러니까 실시간 스트리밍이나 이런 쪽에서는 일부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게 제대로 보여주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네. 요렇게 끝낼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평단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셔서 맞아요. 그거는 희망이 있어요. 아까 7만 몇천 73? 73. 73이면 15%고. 저 같으면 이거 그냥 100% 그냥 냅두고 기다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한번 어쨌든 아티스트 빵 뜨면 매기가 맞아. 오긴 옵니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저도 버틸 것 같은데. 저도 버틸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이제 왔으면 버틸 것 같아요. 73이면은 사실은 뭐 73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프를 보니까 좀 이렇게 하다 이렇게. 아니 우리 보노님도 좋게 보시고 있고 네. 실제로 그 근거에 대한 그런 자신감도 여러 가지가 데이터가 있고 네. 우리 그 김정일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73 정도면은 충분히 버티고도 남지 않나. 근데 이제 오버소울된 지금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대부분은 네. 73 위 혹은 하이브나 아니면 맞아요. SM 많이 물려 계실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 전고점을 다시 마이너스 0% 해가지고 딱 브레이크 이븐을 딱 맞추기보다는 언제 어떻게 빠져나오나 뭐가 그러니까 너무 1분기 실적 나오고 봄 돼서 사람들이 컴백하잖아요. 네. 한 달 뒤에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조금씩 기미가. 그쵸. 뭐 한 달 라인업들 정도 계속 네. 좋아지고 있고 또 조금 이제 나아질 뭐 것 같은데? 방탄도 이제 24년 하반기부터는 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거니까 네. 뭐 오히려 요 때가 굉장히 암흑기로 보여줄 수 있지만 나중에는 맞아요. 이때 샀어야 됐는데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작년 겨울하고 네. 올 봄까지가 조금 그쵸. 헷갈리는데 네. 좀 따뜻해지면 나아질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발레로님이 실적 보면 어마어마한데 주가는 왜 이래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YG가 왜 못 갑니까? 블랙핑크하고 빅뱅 이후에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맞아요. 실적이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잘 되는 거 플러스 하나가 더 붙어주고 맞아요. 거기서 기사가 글로벌로 많이 나야 이게 엔터가 주가가 힘을 마무리 부탁한다고.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또 웃으면서 떠들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드렸지만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우리 뉴스룸 팀이 바로 오니까요. 뉴스룸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또 콸콸콸 댓글도 많이 사연 사연을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